가파르게 이 메모리 가격의 상승 동향들이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쇼티지가 이제 나오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HBM의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고 좀 인식을 했는데 이번에 기점으로 보니까 디램의 마진율이 HBM의 마진율을 초과했습니다. 메모리 3사의 이번 2020년도 1분기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사상 최대로 좀 전망을 했다. 버블이라고 보는 기준이 주가 수익비율 기준으로 30에 40 정도인데 네. 다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삼성전자를 SK스를 홀딩을 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스를 막 수십 주 수백 주씩 들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투자금이 그래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뭐 매달 재차 좀 반도체 섹터에서 좀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할 것인가 좀 예측보다, 그리고 좀 리스크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흐름들을 보면 일단 설 연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소 조금은 소강 상태를 좀 맞아요. 보였다. 예. 이제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유입됐고요.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00만 닉스를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기조가 뭐 쉽게 좀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외인의 차익 매물 규모를 보면 삼성전자가 2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외국인이 8조 5천억 정도를 좀 매도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조 7천억.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2월 안에서 외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매도세가 사실상 뭐 반도체 빅2에 좀 더 집중이 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 기간이 해당되는 수급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좀 해줌으로써 일단 주가 상승을 좀 주도하는 가장 큰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익 지표를 좀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2월 기준의 수익률이 오늘 기점으로 한 24% 정도, SK하이닉스가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뭐 월간 수익률 현재 기준을 보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견조한 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다만 이제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답답하게 좀 흘러갔던 그 주가 구간 한 80만 원대 이 구간을 좀 돌파한 이후에 최근에는 수급 기조가 조금 더 강하게 조금 유입되면서 좀 돌파를 하게 된 계기가 좀 되고 있지 않나. 네. 최근의 기조를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메모리 가격이 좀 좋은 건 좀 잘 알았는데 이게 월간 데이터에서에 대한 증감이 계속해서 좀 확인됐지만 최근 단위를 보면 주간 단위에서도 좀 가파르게 이 메모리 가격의 상승 동향들이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카운터 포인트가 좀 발표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2월 초 기준의 메모리 가격이 작년 12월 대비해서 80에서 한 90%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상 최고치 경신이 2월 중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디램의 이 마진율이 그동안 우리가 HBM에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HBM의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고 좀 인식을 했는데 이번에 기점으로 보니까 디램의 마진율이 HBM의 마진율을 초과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레거시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와 수요 확장 이 기조가 좀 맞물리면서 이익률도 급변하게 좀 변하게 된 계기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메모리 3사의 이번 2020년도 1분기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사상 최대로 좀 전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뭐 증권사가 뭐 전체적인 어떤 이 실적 추정치를 좀 올리거나 TP를 좀 상향시키는 좀 계기가 좀 됐고요. 디램 가격의 상승 탄력도에 너무 지금 집중되다 보니까 낸드 가격이 좀 소외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낸드 가격도 1분기 기점으로 보면 한 90%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가 좀 발생됐는데 과거 한 2024년도 감산 기조가 뭐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12월 기준에서는 전체 출하 대비해서 이 재고 소진은 한 90%인데 이제 1월과 2월 데이터 좀 넘어가는 구간에서 110%니까 쇼티지가 이제 나오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월 1분기 말 정도, 이제 2분기부터는 낸드 메모리의 경우에는 쇼티지가 좀 현실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은 뭐 4분기 대한 내용들보다는 1분기 네. 실적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에 대한 적정 재고량 이것들이 좀 구체화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망치를 보면 메모리 공급사의 이 보유 재고가 현재 뭐 작게는 한 2주 분량, 많게는 4주 분량이니까 만들어지는 족속 좀 나간다. 이제 품목별로는 오히려 좀 없는 물량도 있고요. 전체적인 평균 수치가 한 2주에서 4주 재고분이 2월달 기준에서 좀 제시가 좀 됐던 부분이니까 3월 기점으로 보면 2주 미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반기의 쇼티지, 일부 품목의 생산 부족 사태들은 현실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메모리의 어떤 이 공급 부족 사태 이 부분에 대한 수치는 2분기 실적 데이터에서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정치를 보면
1분기 대비해서 뭐 가격 상승 기조가 2분기에서도 한 20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 수치는 현재 뭐 이 메모리 가격의 현선물 가격 동향 추이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좀 더 상향 유지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4년도 증권사 리포트 복기를 좀 해보면 네. 당시에도 상반기 기준에서 이 메모리 쇼티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 언급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2024년도 8월 기점으로 봐서 반도체 겨울론이 갑자기 좀 부상이 됐고 실질적으로 좀 단기적인 어떤 재고가 좀 증가됐던 요인들 이 부분이 사실 2025년도 한 1분기까지 상당한 좀 영향으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최근의 상황들이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지속성을 좀 얼마나 좀 볼 것인가 이게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2024년도에 학습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전망치를 좀 보면 통상 이제 과거의 사이클 기준에서 보면 한 2년 주기로 이 다운 업을 좀 계속해서 좀 반복을 했는데 그래요? 상승할 때가 한 2년밖에 안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길지 않네요. 최장 네. 기간에서 한 3년, 예. 2에서 3년 주기인데 최근 한 5년 내 주기를 보니까 다운 사이클 기조가 한 2년 정도. 그래서 2년을 턴해서 다시금 이제 업 사이클로 좀 전환됐던 수치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대입해 보면 2027년도 하반기 또는 이제 3년 주기로 보면 2028년도 상반기까지에 대한 업사이클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AI AI의 어떤 수요 기조가 이제 단순히 좀 꺾이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은 HBM 고사양 반도체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고사양 디램의 수요가 좀 증가됐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레거시 부분에 대한 부족 사태까지 이어지고 그 뭐 전방 수요, 세트 수요까지 다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확장 기조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 기조가 향후 3년간은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28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사이클 기조, 슈퍼 사이클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는데 네.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닷컴 버블 때는 초등생이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도 닷컴 버블과 비교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것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근데 실적이 나오는 속도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4년 전에 2차 전지보다 실적 증가폭이 더 빠르고 더 오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따른 실적 추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버블이라고 보는 기준이 주가 수익비율을 기준으로 30에 40 정도인데 네. 다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SKS 같은 경우도 12, 15 정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비 기준 30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도 실적이 밑바탕이 되면 퍼가 떨어질 거니까 실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꾸준하게 우리 엔비디아나 뭐 삼성전자나 SKS 이런 종목들도 보지만 이제 완전 최전방 기업이죠. 뭐 네. 메타나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오라클 이런 종목들도 보고 있는데 퍼가 안 높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퍼가 한 26 정도, 28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알파벳이랑 아마존이랑 메타 이런 종목들을 다 찍어 보면은 퍼가 한 25에서 30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버블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그들이 자본 조달 어떻게 하냐. 만약에 자본 조달을 은행에서 하면은 그게 부채로 잡히면서 이제 부채비율이 올라가는데 전환 사채라든가 교환 사채라든가 뭐 아니면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은 자산과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무제표장은 부채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IMF를 저는 못 겪어봤지만 IMF를 겪어보시 아시겠지만 그 누구도 IMF에 직면하기까지는 곡소를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니 구글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뭐 3년채, 5년채, 10년채 요 정도는 감안을 해도 100년채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는데 구글이 100년채를 한다는 것은 구글이 100년 이상 기업이 영위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한 건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아니 구글은 뭐 100년 뒤에 없을 것 같으니까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자본 조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있고 수급동을 체크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증권TV 나와가지고 이런 저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네. 맞냐 아니냐 맞다. 확실하게 버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버블인데 그럼 네가 인정할 수 있는 버블이라고 했을 때 정말 시장 통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견딜 수 있는 버블인데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 버블 밖에 심하게 좀 버블인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어떤 미국 주식이 중심이었으면 저는 엔비디아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이나 오라클이나 메타나 알파벳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퍼가 25에서 30이면은 업종 퍼 대비해서 근소하게 그 근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먹을 괴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분들께서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지지구를 이탈해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면은 정리하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어떤 작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IT 기업들 차트를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작년에 5월과 6월이 고점이고 지금은 그 고점부터 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매수하신 분들 손실일 것이고 지금도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저랑 그 술자리 한다는 그 친구는 매일매일 허벅지를 찌르고 있습니다. 왜냐? 작년 5월과 6월에 팔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아마존이나 메타나 알파시나 이런 종목을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이나 요런 TSMC 요런 종목들은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출혈을 감소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전방 기업들 덕분에 수혜를 얻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AMD를 뚫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 SKS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든든하게 매출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HBM4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SKS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뭐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그 정도 가격 주고도 우리가 이 메모리를 사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인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후자분들은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댓글 다 보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를 SKS를 홀딩을 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S를 막 수십 주, 수백 주씩 들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사고 팔고 사팔사팔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하냐면 일단은 내가 투자금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1,000만 원으로 하고 계신 분 계실 거고 뭐 2,000만 원 갖고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3,000만 원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뉴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전체 계좌가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 계좌가 1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주식 계좌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 계좌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2개에서 3개까지 있다라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주식 계좌의 절반은 투자 금액 500만 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KX를 뭐 2주나 뭐 SKX를 한 주 요 정도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내가 투자금이 그래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4주 SK하이닉스는 2주는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무조건 삼성전자는 2주 이상 SK하이닉스는 1주 이상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언제 추가 매수를 하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하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6%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6% 넘어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시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넘어가면은 그때는 내가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에서 이제 추가 상승 나오겠죠. 그럴 때는 손 팀장이 이제는 조금 부담되니까 비중을 좀 줄입시다 라고 하실 때까지 하셔야 되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오늘 삼겹살이 먹고 싶다.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그냥 한 주 매도하시고 그 전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언제 매도하냐면 제가 매일매일 뉴스 체크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증권TV 녹화 들어가면서 아이고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뭐 알파벳이나 이런 종목들이 더 이상 투자하기 부담된답니다. 뭐 메타 투자하기 부담된답니다. 뭐 엔비디아 뭐 젠상 CEO가 실적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말이 안 합니다. 뭐 삼성전자나 SKS가 만들고 있는 HBM4에 대해서는 구매 수주 잔고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신 분들 들고 가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잔고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실현 수익을 보면은 저도 작년도 상반기에는 그냥 투자분들 대비해서 좀 비슷한 수익을 가졌다가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에 피어 그룹 대비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실현 수익을 종목별로 터치를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몇 월 며칠에 얼마 수익을 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현대차 수익 비중이 월등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차트를 보고 있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나의 수익을 조금 위협할 것 같이 약간 지주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익절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는 꾸준하게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전략 매도는 안 해요. 적어도 내가 뭐 한 주, 2주는 손실로 전환되더라도
이거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들고 있고 만약에 2주, 4주 갖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6% 갖고 있으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주, 4주를 추가 매수해가지고 뭐 200만 원치, 뭐 400만 원치, 500만 원치 들고 가면서 결론은 내가 6개월, 1년 동안 이런 투자 전략 갖췄더니 남들한테 좀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가져왔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손 팀장 믿고서 이런 투자 전략 갖춰가지고 절대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시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